경주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경주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월성원전 계속 운전과 금관총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월성원전 계속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 가동할 거냐, 또 폐로시킬 거냐, 참 찬반 의견이 참 뜨거웠었는데 결국에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후폭풍 거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그 27일 새벽까지 그 제35차 회의를 열어서 그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표결 끝에 그 허가를 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이 원자력 안전위원 9명 가운데 야당 추천 의원 2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해버리고 남아있던 7명 전원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고요. 그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 허가권은 지난 1월 15일 그리고 2월 12일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렇죠. 세 번째 만인 2월 26일 날 그 회의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이 월성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가운데 두 번째로 발전한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네. 지난 1978년에 그 건설에 착수해서 82년부터 그 운영을 시작했고 2012년 11월 20일 날 이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가 되면서 그동안 계속 그 가동을 계속할지 말지를 심사를 해왔고 실제로 그 2년 동안은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그 가동이 허가가 되면서 앞으로 한 45일 동안 그 정기 검사를 거쳐서 빠르면 한 4월 말쯤에 이렇게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안전을 어떻게 표결에 붙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들, 그래서 원천 무효다, 이런 이야기들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수원부터 해서 환경운동연합 참 많은데, 먼저 한수원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당연히 한수원에서는 환영합니다. 예,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새벽에 원안이 결정 직후에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그동안 엄격한 안전심사를 받았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더 많은 후속 대책을 완료해서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또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이 4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추진하겠다. 또 동시에 경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원전 주변 지역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 방안도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안전하고 앞으로 상생 방안도 마련할 거다 이런 입장이시고 또 이에 반해서 국내 대표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또 반발이 거셌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노후된 운전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 운전은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27일 날 원안위에서 허가 결정을 난 이후에 즉각 이 원안위 위원장의 전원 위원장의 사퇴 또 위원회가 재구성돼야 한다. 이런 내용의声明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위법과 파행 속에서 이 표결이 강행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이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거쳐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또한 수명이 끝난 원자력 안전성 심사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월성 1호기는 사실상 40년 전에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32가지 안전 개선 사항이 도출이 됐으나 개선해야 되는데 이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새벽 1시에 날치기 통과를 주도했던 조모 위원의 경우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경우에는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순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원한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또 표결을 주도를 하고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장 및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계속 운전 허가 자체가 무효이다.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전 또 환경단체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현재까지도 계속 민주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들, 안전성에 관한 문제점 이야기들은 좀 굉장히 전문성에 관한 문제이다고 치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회의 절차에 관한 문제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문제점으로 네.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원전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상경에서 시위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도 참 여러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주 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운동연합 중앙과 마찬가지로 이건 뭐 분명히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성원전 인근 지역의 양남, 양북, 간포 읍면에 지금 그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4개입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단체가 한 개 읍면에 11명씩 33명으로 구성된 이 동경주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동경주 대책위원회도 이 결정이 난 지 며칠이 지난 지난 3일 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원안이 결정이 잘못됐다. 국회에서 좀 재심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또 야권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조만간 또 야권 지역 시민단체 또 지역 인근 주민들의 단체가 연대하는 이런 대규모 항의 집회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 경주시청에서는 이제 원안의 결정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표결을 마친 시각이 알려지기로는 26일부터 시작해서 27일 새벽 1시 8분에 마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27일 오전 11시부터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이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승인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표결을 통과한 시점에서 보면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주시가 또 최양식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최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월성 1호기 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라. 또 이 32개 안전 개선 사항 및 최신 안전 기술의 적용을 충실하게 하라. 그리고 주민 신뢰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원회원을 반드시 경주에 배치해달라. 이런 4개항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오늘 3월 6일 현재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6일 날 오후 2시부터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이 제 7대 의회인데 6대 의회가 임기 4년 동안 3번씩이나 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냈던 데 반해서 작년 7월 달에 출범했던 제7대 경주시 의회의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심사가 본격화됐는데 그동안에 6개월 또 1월 달, 2월 달 전혀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또 원안위가 결정을 한 이후에도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벌써 한 열흘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건 좀 지나치게 침묵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수용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제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절차상의 문제, 최근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 단체에서도 국제적 안전 기준에도 좀 부합한다. 또 회의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실제로 그건 뭐 여러 가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7일 1시쯤에 끝난 회의가 끝나고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경주시가 이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한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치게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27일 날 최양식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환경운동연합의 간부와 일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주민들이 추운 날에 27일 또 여러 차례 시위를 하고 할 때 최양식 시장은 뭐 했냐. 그동안에 입장 한번 밝히고 있지 않다가 특히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그 시간에는 주민들은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최양식 시장은 또 서울에서 열렸던 재경 향후회까지 참석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또 현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또 공무원들에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결국은 최양식 시장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 경주해관전연대 등등은 2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원안위 회의 자체가 날치기였는데 최양시장 이를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수용했다.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 이렇게 또 강력히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계속 운영에 대해서 부산시나 뭐 울산 몇몇 단체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도 경주시는 계속 조용히 있다가 이 원안위 회의가 결정 나고 바로 이렇게 낸 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달라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의문점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버리니까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허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반발 대열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일 날 또 경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양시 시장 그리고 정성 국회의원을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주시 지역위원회 이상도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주시장이 원안위 수명 연장 표결 강행이 있은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를 수행하는 발표를 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은 수명 연장 반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동시에 이 인근의 고리원전 1호기를 두고는 연장 반대를 위해서 서병수 부산시장이나 또 심지어 새누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까지도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볼수록 좀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참 많은데요. 경주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관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양시장은 경주시에 관한 매우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주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입장을 밝혔다. 뭐 이렇게 그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경주시하고 또 시의회가 이렇게 계속 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최근에 작년부터 이렇게 경주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원자력 해체 종합기술연구센터 원해연 경주로 유치해달라. 이 유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정부 입장을 거스르기 어려운 그렇게 좀 그런 눈치를 본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의회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6대 의회 때의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과는 다르게 7대 의회에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 이런 행태들은 우리가 실제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도 나왔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최양식 시장은 그런 이 원해인 유치와 관련해서 혹시 좀 그래서 침묵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는데 그런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안전성 확보가 안 되는 1호기 가동은 곤란하다.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점은 정부 측에 그동안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해연이 경주에 유치돼야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과 경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과 연계시키는 그것은 자제하면서 했다. 직접성이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뜻의 취재 기자회견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런 반응이고요. 이런 파문 이제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국내 원전만 해도 6기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안위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또 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심사였다.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주 지역에서도 월성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어쨌든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제로 1호기 가동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에서 월성원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45일 동안의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에 첫째는 인근 지역 주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또 시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보고도 하고 승인도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전 지역 인근 4개 단체들도 또 단체들마다 입장이 또 약간씩 다르고
또 경주시 전체 입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수용할 건지 이런 이 원안위 회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경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지난한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한동안 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던 핵발전소가 이제는 좀 수명이 다 되어서요. 앞으로 계속 가동시킬 것이냐, 또 뭐 폐쇄시킬 것이냐, 참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또 6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원전 수명 연장이냐, 아니면 원전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없이는 앞으로의 계획도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는 고분의 도시죠. 도심 한복판에 커다란 무덤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특히 5, 6세기 신라 대형 고분들은요, 아직까지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발굴 당시에 금관 나왔다고 해서 금관총, 또 천마도 나왔다고 해서 천마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식 발굴을 통해서 무덤 주인이 누군지 알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금관총, 정식으로 발굴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이렇게 출자형, 왕관. 그 금관이 최초로 경주 지역의 수많은 고분 중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던 이 무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총인데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발굴 훼손된 지 94년 만에 정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발굴이 됩니다. 3월 2일 날 고유제를 시작을 해서 지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발굴은 6월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또 경주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요. 고유제는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금관총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에서 경주시 중부동 주민센터, 또 중부동 청년연합회, 중부동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이렇게 참가한 가운데 박물관 관계자들과 함께 이렇게 고유제를 올리고 우리가 발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님들, 그게 이제 명칭이 뭐 재발굴도 아니고, 그죠? 그 전건 도굴이고, 이번엔 정식 발굴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첫 발굴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인가요? 이건 뭐 허술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은 거의 도굴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921년 9월 달에 그 금관총 주변에 한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뭐 금관이 출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시작의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일본 바로 옆에 그 당시에 경찰서가 있었을 때 일본 뭐 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 유리구슬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노는 걸 봤구나.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당시 일본 순사가 굉장히 좀 눈이 좀 보통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구슬이 어디서 났더냐 이렇게 보니까 그 금관이 무덤이 있던 자리. 그래서 즉각 아이들도 못 놀게 하고 바로 이렇게 총독부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분에서 그 경주 지역 무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최초로 이 금관이 나온 것은 물론이고, 각종 장신구나 또 이런 무구, 용기 등 특히 구슬 종류 아이들이 갖고 놀았다는 구슬은 한 3만 개가 이렇게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발굴은 겨우 4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발굴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그 많은 유물이 나온 걸 겨우 4일 만에 수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걸 재발굴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식 발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식 발굴이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조심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져간 거고, 뭐 그렇죠. 사실상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지 의미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유물 출토 과정이나 발굴이라면 일단 유물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지금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물을 옮기고 할 텐데, 이미 유물은 한쪽으로 모아놓고 총독부 이 전문가들이 내려와서는 이 당시에 금관은 어디 있더냐, 구슬 어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걸 그림을 그려가고 꽤 맞추는 이런 엉터리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금관총 거기 발굴됐던 칼에 보니까 뭐 이제 이사지왕 이런 글씨가 있어서 이게 이사지왕의 무덤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전문가들은 이 문구에 대한 아직도 정확하게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양날의 칼이다.
이사지 왕이라는 명문은 나왔으나 예. 이걸 뭐 누구 거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던데요. 이제 전문가들 네. 사이에서는 한 명이 잘못 쓰면 그야말로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네. 동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총독부 박물관 일제강점기 때 예. 그 자료를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또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에 이 금관총에서 출토됐던 이 칼자루에서 이사지왕이라는 이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새겨져 있다. 예. 이거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을 놀라게 했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이 금관총은 그 신라 그 전에 금관총이 나오기 전에 뭐 어떤 그 고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신라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예. 그런 발굴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굴이었다. 예. 그러나 그동안에 그 정식 발굴을 통해서 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자료로서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 발굴을 하는 거고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에 이 금관총을 시작으로 올해가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 엉터리로 조사가 진행됐던 이 서봉총이나 금령총, 예, 식리총, 예. 또 황남리 고분 등등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식 발굴을 해보겠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 역사가 그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일본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이 신라 고문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도 하고 했던 이유들은 말 그대로 일본이 한반도 지배 예.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일본 고대사에서 그 아주 작은 근거라도 그 찾거나 만들려고 예. 했던 엉터리 발굴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민족사적인 재정립 차원에서라도 맞습니다. 정식 발굴할 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발굴 현장이 이제 일반에 공개되면서 이게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역사적 유물이 나왔던 그 현장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뭐 중요한 그 뭐 관광 자원이기도 예. 하고 문화유산이기도 할 텐데 당연히 그 중앙박물관에서도 이 발굴 기간 내내 그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담장도 예전처럼 이렇게 안이 안 보이게 하는 게 투시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 그 최근에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주에 발굴 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일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도 발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특별한 설명회도 갖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기회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지왕 이 큰칼하고 이런 금관총 출토 유물은 현재 경주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발굴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 특별 그 전시도 계속 하겠다. 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제강점기 때 조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적인 어떤 시각이 담겨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민족사를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그 발굴하는 만큼 그 시민들의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네. 이걸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강점기 때 도굴했던 유물들은 그럼 지금 뭐 빼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어디 예. 갔는지도 행방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실제로 그 일제가 했던 그 수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어떤 좀 민족사의 한 아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이번 정식 발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좀 역사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정식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는데요. 국내 고대 왕릉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것이 이제 백제 무령 왕릉인데요. 무령 왕릉처럼 금관총에도 누가 묻혔는지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 포커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